후보자님 임명 축하드립니다. 16일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재임 시에 일어난 참사가 아니지만 세월호, 이태원, 오송,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에게 국가를 대표해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견제받지 않는 정권과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지난 3년 동안 충분하게 경험했습니다. 외교부 역시 이재명 정부하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부당한 권력 유지의 도구로 이용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과할 것은 분명하게 사과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원칙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12.3 비상계엄의 밤에 온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던 국민들, 또 이제는 내란 종식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께서 바라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언론은 기본적으로 정권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권과 언론이 그 관계가 마냥 좋을 수 없다는 것은 어찌 보면 좀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듣기 테스트를 하게 한 윤석열의 바이든 날리면 보도, 그리고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네. 바이든 날리면의 발언 당사자는 당시 외교부 장관이 아닌 대통령이어서 굳이 정정 보도 소송을 하려고 하면 대통령실에서 하는 게 맞았겠죠? 네. 그런데 외교부가 나선 것은 어찌 보면 대통령실로부터 팔 비틀려서 대리 소송에 나선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네, 화면 보시겠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정정 보도 소송을 보시면요. 소송 대리인 선임과 관련해서 외교부는 유관기관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서면으로 답변을 했는데 이 유관기관은 대통령실이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을 대리한 최태형 변호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관계인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네, 2020년 12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기 위한 징계위원회, 징계위원임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함으로써 정족수 미달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징계를 무효화시킨 변호사입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보훈적 성격으로 선임하게 이곳을 선임해라 라고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외교부 소송사건 위임 등에 관한 지침, 외교부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규를 보면 외교부 장관은 소송 위임 시에 우선적으로는 정부 법무공단을 우선해서 고려하도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에게 소송을 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법무공단이 아닌 다른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쟁 입찰 방식을 선택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저렇게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예외 사유를 쭉 이렇게 보면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경쟁 입찰을 적용하기 부적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이 결국은 유관기관의 추천이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심 수임료가 3,630만 원이기 때문에 소송사건 수임료가 총 2천만 원을 넘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죠. 그리고 그간에 있었던 외교부 소송 비용 현황을 이렇게 보면요. 지난 5년 동안 외교부가 유일하게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이 바이든 날리면 관련 소송입니다. 그래서 소송 대리인 선임뿐 아니라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도 역대 최대 금액입니다. 1심 소송 대리 변호사에게 3,600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5년간 외교부 수임료 내역 중에 최고액입니다. 쭉 보시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국가소송을 수임하는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무부 훈령이 있습니다. 이 훈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요. 보수 800만 원과 사례금을 포함해서 최대 1,200만 원이 최대 1,200만 원이 적절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외교부는 국민 세금을 대통령실을 대리해서 쓰면서 이렇게 훈령까지 어겨가면서 막 써도 되는 것인가요? 좀 판단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저는 외교부가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사실
어느 직원이 자발적으로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저는 매우 안쓰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청문회를 통과해서 외교부 장관으로 일을 시작하게 된다면은 사과를 포함한 모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 일을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심 판결 결과를 보면요, 감정 불가라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MBC가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인 외교부에게 피해를 입혔다면서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대통령의 비속어 섞인 발언으로 해서 외교부가 입은 손해가 어떤 것인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고요. 감정 불가인데 어떻게 저것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라고 하는 것인지도 이해할 수 없고요. 저 판결이 나오고 난 뒤에는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도대체 이 1심 판결은 무엇을 위한 판결이었는가? 라고 하는 궁금증만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보도를 방송한 방송사를 상대로 징계 조치하고 수많은 언론인들에게 징계와 소송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간의 윤석열 정권은 표현의 자유 운운하면서 헌법상 권리라고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는 무한한 관용을 베풀었는데 실제 바이든 날리면 보도와 같은 진실을 보도하고자 하는 언론과 언론인에게는 징계 등 가혹한 제재를 일관했습니다. 후보자 말씀하신 것처럼 임명이 된다라고 하면 MBC를 비롯한 언론인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주시고요. 대국민들에게도 이런 것으로 불편함을 끼친 것에 대해서 외교부 수장이 되신다면 반드시 사과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장관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뭐 혹시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신지? 네. 우선 폭우로 인해서 목숨을 잃으신 우리 국민들께 심심한 애도를 표하고 또 그 가족들에게 깊은 조의를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국립묘지 참배하고 오는 길인데 워낙 지금 국제 정세가 예측하기 어렵고 그래서 3년 만에 외교부로 다시 돌아오는 뭐 기쁨이랄까 감격이랄까 이런 것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국회에서 제 청문회가 있었는데 그 외교통일회 위원분들이 여야 일치로 그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해 주셔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제 생각에는 우리 외교가 그러니까 실용의 방향으로 오로지 국익을 위해서 앞으로 해나갈 때 초당적인 국회 지지 또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내 그런 첫걸음이 아닌가. 그래서 뭐 저 개인보다도 그런 의미에서 매우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가 제 소감입니다. 그 청문회에서 빠른 방미를 다음 주라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좀 방미 예정이 되어 있나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지금 다른 협상에 직접 관여해온 부처 장관들이 또 간다는 얘기도 듣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가장 적절한 시기를 미 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관세 협상에서 역할을 이제 좀 하실 텐데 패키지 딜 타진이나 지금 위성락 실장님과의 역할 분담에는 좀 외교부의 역할이 있다는 말씀 주세요. 외교적 관점에서 한미 동맹 관계를 크게 보아야 될 그리고 미래의 한미 동맹을 발전시켜 나가야 될 외교부가 조금 더 거시적인 시각으로 이런 모든 패키지 딜이라든지 이런 걸 살펴보고 의견도 제시하고 또 미 측과 함께
윈윈의 방안을 찾아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관세 협상 이런 것을 흔히들 제로섬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협상을 해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은 잘 살펴보면은 항상 논제로섬의 윈윈 프로포설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외교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거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해결이 좀 어렵다고도 하셨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풀어나가실 예정인지. 네, 우리가 오랜 기간 이제 시도를 해왔었는데 일본 사회에 관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일본 사회가 어떻게 오늘날에 이르렀는가 이런 걸 잘 이해한다면은 과거사 문제를 우리가 소망하거나 또는 압박하거나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긴 호흡을 갖고 끈기 있고 인내심을 가지고 해나가되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이것이 큰 어려움으로 작동하지 않고 또 그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데 걸림돌로 작동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취임을 하시고 나서 여러 외교 문제들이 산적된 걸 이제 하나씩 풀어 나가실 텐데 장관님이 생각하시기에 좀 최우선 과제라든지 당장 해야 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좀 앞에 보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당장 여러 군데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느냐 하는 것은 어떤 정해진 게 없습니다. 상황을 보아가면서 우선순위를 두어서 해결을 해야 될 것도 있고 조금 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 가야 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당장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우리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 또 가까이는 이번 우리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과 용기를 보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국민의 힘을 뒷배로 삼아서 현명한 외교를 해나간다면은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4강 장관들과 전화통화도 예정돼 있으실까요? 아, 예, 일부 예정이 아니라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면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또 조금 있다가 만나시죠. 감사합니다.